급등주를 하다 보면 오르는 주식을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 눌림목 연구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눌림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전 사례들로 응용을 해드릴 테니까 분명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강한 기준봉을 찾아야 합니다. 강한 기준봉이라는 건 상승률은 15% 이상, 거래 대금은 800억 이상 되는 캔들을 강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갭든 양봉 이런 것까지 다 강한 기준봉이에요. 상한가든 갭든 양봉이든 전부 다 15% 이상 800억 이상 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를 찾아야 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어떤 지지와 저항, 이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해가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잘 찾아야 해요.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캔들 매물대도 눌림목 공략을 하기에 괜찮은 매물대 자리고, 그리고 어떤 장기 이평선이 나와도 눌림목을 공략을 하기에 좋은 매물대입니다. 캔들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 매물대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격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격도라는 것은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특히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체크를 할 때는 장기 이평선과 현재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와의 거리도 얼마나 먼지 체크를 합니다. 결국 저는 장기 이평 이격, 매물대 이격을 모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 감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거래량 감소는 이 눌림목에서 나오는 거래량 감소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조건들을 잘 고려를 해서 눌림목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 상한가 캔들이 나왔죠. 상한가 캔들은 기준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준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상한가 캔들은 기준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강한 기준봉 캔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죠? 매물대를 찾아야 되죠. 매물대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들, 시가나 저가, 종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둔 캔들, 이런 캔들의 시가, 저가, 종가 이런 것들을 이으면 이 정도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9,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이 9,000원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였죠? 이격도를 체크해야 됐죠? 장기 이평선 혹은 매물대와의 이격도를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격도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눌리는 기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격도가 짧으면 눌리는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 이격도가 크면 눌리는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는 장기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의 이격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9,000원 초반대를 매물대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준봉과의 이격이 굉장히 짧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준봉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감소될 때 매물대를 지지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감소되는 캔들이 나오면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실게요. 동양철관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캔들과 상한가에서 갭등 캔들, 이 두 가지가 모두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다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기준봉을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매물대를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서는 장기 이평선 요 근처 224일선과 448일선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대 캔들 이격, 캔들 매물대, 장기 이평선 매물대 여기서 체크를 했고, 캔들 매물대도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캔들이 모여 있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매물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기 이평선도 매물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격도를 봅시다. 이격도는 여기 이런 자리, 강한 기준봉의 종가 자리에서부터
이 매물대까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건데, 장기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멀고 캔들 매물대까지도 거리가 아주 멀죠. 그러면 이 종목은 많이 눌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물대와의 이격이, 그리고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기간이 길었죠. 그 이후에 이런 매물대 혹은 장기 이평선에서 거래량 감소를 하면서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강한 기준봉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강한 기준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게 매물대죠. 매물대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앞쪽에 올랐던 자리예요. 이 앞쪽 기준봉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캔들을 중심으로 매물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할 게 이격도죠. 얘는 장기 이평선은 워낙 멀어요. 그러니까 매물대 이격도를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매물대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기 때문에 얘도 조정이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길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는 캔들이 매물대 위치에서 발생을 하면 되는데, 쭉 눌림을 주다가 거래량 감소한 캔들이 매물대 주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모아갔더라면 이렇게 반등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갭든 양봉도 강한 기준봉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G2 파워를 보실게요. 어느 위치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기준봉. 이렇게 갭이 뜬 캔들인데 거래대금이 아주 많이 터졌어요. 이때 거래대금이 1,300 터졌네요. 1,340억. 800억 이상 터졌으니까 강한 기준봉이 맞죠. 그리고 종가가 21%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가는 상한가를 찍었고요. 강한 기준봉이 맞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는 여기에 이렇게 캔들이 횡보를 한 구간이 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61선 같은 장기 이평선도 매물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 대비 캔들 매물대도 이격이 작고 61선과의 이격도 작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눌림이 짧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치고 가로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가로선을 61선 근처에 이렇게 그으면 61선 근처에서 이렇게 눌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눌림이 나온 거죠. 이때 캔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이 다 작죠?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큰 상승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갭든 양봉도 기준봉이 될 수가 있다. 기준봉이 된 거는 왜다? 자체적으로 상승률도 높고 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강한 기준봉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 먼저 강한 기준봉을 찾아야 되고, 상승률과 거래대금이 좋은 종목, 그리고 상한가, 갭든 양봉을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게 매물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매물대는 캔들 지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장기 이평선도 매물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격도는 이런 장기 이평선과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캔들 지지 저항과의 그 기준봉 종가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격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 이격도가 작으면 눌림이 짧게 나올 수가 있고, 이격도가 크면 눌림이 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그럼 매물대 위치에서, 매물대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 지지 저항이나 장기 이평선 이 주변에서 거래량 감소를 한 캔들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래가 감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그 자리가 눌림목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눌림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눌림목에서의 손절 기준, 눌림목에서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